네,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요즘 부동산계의 핵인싸,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네. 부동산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 매물은 많은데 전세로 들어가려는 사람도 없다 이러는데 이건 절대적으로 금리하고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월세는 잘 나간다면서요. 단순히 금리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3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일단 임차인 수가 줄었어요. 뭐냐면 상승장 때 2020년과 21년에 대량 거래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대량 거래의 매수 주체는 누구냐면 무주택자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 상승장에서 문재인 정부 때 거의 30회에 가까운 규제 정책을 내었거든요. 그 규제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겁니다. 다주택자한테 집을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샀는데 집을 또 안 파는 거죠. 그래서 매도 매물이 더 많이 줄으니까 무주택자들은 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매물이 줄으니까 폭등이 났던 거예요. 근데 무주택자들이 집을 샀다는 거죠. 그러면 무주택자의 원래 포지션은 뭐예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자가로 전환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임차인 수가 일단 줄은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일단 항상 상승장 끝 무렵에 뭐가 생기냐면 전세가가 어느 정도 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임차인 수가 줄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세가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폭등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매매가는 폭등을 해도 감당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생기니까요. 근데 전세가가 폭등하면 갑자기 폭등하면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갑자기 늘어난 전세가를 계약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월급이 500만 원이었으면 이자로 전세 대출 이자로 반 이상이 나가야 되죠. 그럼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계약할 때는 매물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걸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집을 구하지 않으면 노수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만기가 되니까 매물은 좀 많아지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니까 이제 비싼 가격에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이제 조금 가격이 낮은 집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전세를 준 사람 입장에선 내가 3억에 전세를 주고 있었는데 지금 2억에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제 만기가 되면 이 사람한테 3억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억을 대출해서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주면 그거 신고해버리면 뭐 저 처벌받고 이러죠. 사실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지금 요즘 한간에 좀 떠도는 얘기가 이제 악질 임대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임대차법이 많이 개정이 되어서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규정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전세가가 낮아졌을 경우에 사실은 원래 예전 같으면은 좀 전세가가 시세대로 낮아진 시세대로 맞추고 그 부족한 금액을 임대인이 이제 마련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내놓는 거죠. 내놔서 이제 임차인한테 원래 금액을 맞춰서 내놨는데 요즘 투자자들은 그렇게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을 맞추면 자기 부족한 자금을 메울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그냥 높게 내놓는 거예요. 시세를 높게 내놓고 안 나가도 그냥 그러면 이제 배째라 그러는 거죠. 임차인 보고 그냥 나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안 나간다. 그럼 나는 돈을 못 준다. 내가 돈도 없다. 이렇게 배째라 하면은 이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이제 제도 보호를 받는 조치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증보험이죠. 보증보험을 들은 분들은 보증보험 회사한테 이제 보증금을 청구를 하고 그걸 받아서 나갈 수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순서가 문제예요. 순서가 뭐냐면
자, 만기가 되면 사실 그 돈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이게 도미노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돈이 여유가 있는 임차인은 이사를 먼저 가고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사를 못 가잖아요. 못 가지, 돈이. 보증보험 청구를 못 합니다. 이사를 가고 나서 할 수가 가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야 청구를 했을 때 그거를 심사를 통해서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임차인이 정작 필요한 거는 이사 나갈 때 그렇죠. 그 돈 받아서 이제 새로운 집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맞아요. 주지를 않는 거죠. 이게 문제고, 두 번째 이제 임차권 등기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그것도 똑같아요. 이사를 가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 먼저 간다라는 건 뭐냐면 여유 자금이, 보증금이 없어도 내가 그러니까. 이사 가고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는 임차인은 이도 저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민사소송밖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민사소송도 이게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인정이 되려면 뭐냐면 이게 양쪽 다 그 이득이 있거든요.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이제 이걸 활용하는 이익으로 되는 대신에 집을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차인은 돈을 주고 집을 제공받아서 그 주거의 이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뭐냐면 하나가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를 안 하고 있어야 돈을 빌려준 거에 대한, 돈을 빌려줬는데 나는 주거에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손해가 발생하니까 손해를 청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쌤쌤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돈 받기 전에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임차권 등기라는 게 뭐냐면 나갈 때 이게 이제 그 확정일자가 있잖아요. 확정일자가 이제 요건이 이사, 점유하고 주소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사를 가면 점유가 이제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확정일자의 그 이제 그 제도를 보호를 못 받으니까 임차권 등기라는 걸 하고 점유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고 이사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사를 못 나가면 점유를 그냥 하고 있으니까 점유에 대한 이 사람은 어쨌든 수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그렇죠. 그래야 이게 소송이고 뭐고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를 안 나가면 있네.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지금 이런 역전세난 이런 걸 보고 지금 이제 정부가 좀 이 제도를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보완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허점을 노린 악질 임대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냥 배째라. 나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면 임차인이 진짜 돈 없는 임차인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할 수 있는 게 나는 이사 나가고 너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라는 내용 증명만 보내는데 이거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거든요. 이 경매 넘겨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경매도 똑같습니다. 경매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이사를 간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해야 돼요. 그 임차권 등기에 기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게 안 되면 그거에 근거해서 경매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할 때도 그 주인 도장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없어도 됩니다. 그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기 그럼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되겠네. 근데 이사를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맹점이 있구나. 이사를 가지 않으면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예 각오를 하는 거면 이사하고 임차권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법정 싸움.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는 월세라든지 이제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그러한 주거 형태로 구입을 한 다음에 이제 법정 소송으로 가든지. 집주인이 악질인 것 같으면 이렇게 해버려야 되겠네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임차권 등기라는 게 있군요. 이걸 해야 되는군요. 그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전세 시장이 언제쯤 안정이 될까요? 사실 아까 그 점세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금리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두 가지 이제 떨어지는 효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이제 세 번째가 금리인데 금리 인상의 효과는 뭐냐면 월세로 수요가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전세 쪽으로 사실은 수요가 몰리거든요. 그런데
월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월세가 오히려 전세 이자보다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월세 쪽으로 수요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세가 하락하는데 요즘은 특이하게 월세도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난 이자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금리에 맞춰서 월세도 올라간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제 실제 그 매물 그래프나 이런 것들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세 매물도 늘어나 있고 월세 매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에 좀 예전에 없었던 특이한 현상이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상승장에서 공실 투자를 한 사람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상승장에서 원래 이제 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잔금 치룰 때 임차인을 맞춰서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잔금을 치르거든요. 근데 이번 상승장에서 일어났던 많은 행위는 뭐냐면 임대료를 높이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를 높게 호가를 높게 놓고 임차인을 찾는데 안 맞춰지면 그냥 잔금이 자기 투자 활동을 통해서 얻은 투자 수익을 통해서 잔금을 치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 치르고 그냥 공실로 놔둔 채 호가를 높여놓고 임대료를 높게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버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이 버티는 행위가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용납이 됐었는데 문제는 이제 매매가 하락하고 전세가도 하락하면서 이렇게 공실 투자를 했던 임대인들이 못 버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물들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게 막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월세도 어느 정도 초반에는 이제 상승을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월세도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규제 풀 때 있었어요. 네네. 부동산 시장 참 안 좋을 때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박스권이라고 그럽니까? 쭉 수평으로 가던 때. 그때 부동산 시장 살려보겠다고 규제 풀고 막 올리려는 노력을 했는데 하나씩 그때 풀었다면 지금 확 풀던데요.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좀 작용을 해서 다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도 있던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잘 살펴봐야 될 게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확 풀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아니었어요? 지금 너무 빨리 이제 규제를 빨리 풀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게 누적된 걸로 보면 굉장히 많이 풀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지금 규제 정책을 1차, 2차, 3차 나눠서 다 쪼개가지고 풀어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시장을 좀 상승을 시켜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더 하락을 멈추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규제를 풀었다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1차 정책을 할 때 지방만 규제 지역을 해제해 주지 않고 경기도도 같이 경기도도 같이 풀어주고 뭐 심지어는 서울도 해제해주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규제인 취득세 중과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제해주고 이렇게 이거를 한 번에 풀어주는 게 이게 한꺼번에죠. 근데 문제는 1차 규제 지역을 해제할 때 지방만 해제를 했습니다. 지방만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아주 외곽 지역만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보면 이제 테스트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도를 풀어줄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간을 봤군요. 그렇죠. 풀어주면 조금 이게 부작용 상승으로 이제 반전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해서 간을 보는 거죠. 일부 지역을 풀어주고 효과를 봤는데 효과가 이렇게 그 상승 효과가 거의 안 난다.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생각지도 못했던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갑자기 터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악화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차를 풀어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차를 또 풀어주는 거예요. 2차를 풀어주는데 이때도 풀어줄 때 한꺼번에 풀어주면 뭐 이제 또 상승이 될까 두려워서 경기도만 해제를 한 거죠. 그래서 서울 지역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핵심 지역 4군데를 또 남겨뒀단 말이죠.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는 또 안 건드렸어요.
아니 다주택자, 2주택자는 뭐 세금 지금 예.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또 3차 때, 3차 때 이제 추가로 또 풀어준 거죠. 3차 때 보니까 2차에 풀어줬는데 전혀 이제 시장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 그래도 지금 시장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는 다주택자를 좀 풀어줘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이제 취득세 중과를 이것도 완전히 없애준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또 풀어줬죠. 취득세 중과를 약간은 약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를 없앴고 3주택자는 원래 12%에서 4%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4주택자와 그다음에 법인을 이제 6%로 내린 거고. 그렇게 해서 중과세가 어느 정도 약간은 남아 있는 상태. 완전히 풀어준 게 아닙니다. 또 저 임대사업자도 풀어줬잖아요. 그렇죠. 임대사업자도 이게 풀어줬는데 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닌 게 뭐냐면 이것도 시장에 따라서 완전히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임대사업자를 처음에 도입한 거는 언제냐면 박근혜 정부 때예요. 박근혜 정부 때 임대사업자를 도입을 했는데 실제 임대사업자가 많이 늘지 않았어요. 이때는요. 왜냐하면 이때는 매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던 상황이 아니고 맞아요. 오히려 전세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임대사업자라는 게 뭐냐면 임대사업자 장기간 등록을 하면 임대료는 적게 올리는 대신에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세금 혜택보다는 전세로 올리는 게 더 좋았던 거예요. 전세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전세료를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에 어떤 혜택이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간을 봤어요. 근데 박근혜 정부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가파르게 매매가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가 상승으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 생겼어요. 이제 투자자들이. 그런 상태에서 임대차 제도가 임사자 제도가 이제 부활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왕창 달라든 거죠. 왜냐하면 세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완전 노다지가 거기다 갭 투자가 가능하니까 그렇죠. 전세가가 올랐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임사자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문제는 하락장이잖아요. 전세도로 떨어지고 매매가가 떨어지거든요. 지금 세금 혜택을 어느 정도 준다 하더라도 묶이는 시간이 더 큰 거예요. 10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임사자 제도를 활용해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따라서 제도가 무조건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시장에 따라서 항상 다른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인천대구에는 내년에 입주 물량이 훨씬 많다고도 하는데 역시 가격 하락을 이끄는 원인이 그게 될까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이제 하락장이잖아요. 하락장에서는 입주 물량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대구가 입주 물량이 굉장히 몰려 있고 서울도 입주 물량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전세가를 크게 낮추는 효과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매매가도 같이 떨어지는 효과가 같이 생깁니다. 더 떨어지겠네요. 네. 근데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입주 물량 효과가 거의 안 났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했고 그 다음에 강동구에 16,000세대가 입주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전세가도 거의 안 떨어지고 매매가는 입주하자마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무조건 하락요인이거나 뭐 시장을 안 좋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약간은 좀 어느 때는 맞고 어느 때는 틀리는 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대세 하락기는 맞는데 지금은 혼란기네요. 매도하는 사람의 입장과 매수하려는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네, 지금은 아직까지 정체기의 전형적인 형태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점점 이제 하락장으로 진입하게 되면 매도자들이 이제 버티는 행위를 포기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현철 소장과 함께합니다.